박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죠.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평균 수명이 14세가 연장되고 노인 비율이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죠. 예.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보장성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참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의 노후 보장이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사장님,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약 37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 평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6.81입니다. 네, 작년 수익률은 얼마였습니다? 15%입니다. 네네. 지난 37년 동안 IMF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도 있었죠. 그 시간들 다 포함해서 평균 6.82%죠. 예.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를 요청해서 결과를 받았는데요. 평균 수익률 6.5%가 유지될 경우 재정적자 전환 시점이 기존의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도 33년 늦춰진 2090년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했던 것만큼만 해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4% 정도 되는 거예요. 네, 4.08% 작년 상반기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국내 주식 수익률이 31.34%고요. 해외 주식은 1.03%입니다. 상반기 코스피 상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국내 주식 비율이 14.9%고 해외 주식 비율이 35.2%라 국민연금 기금의 전체 수익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내년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기 재정계획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라갔죠. 예. 네, 사용자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가 연금개혁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휴폐업이나 실직 등의 사유로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가 재개하는 지역가입자를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일정 소득 수준 미만 지역가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근데 내년도 지원 기준과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돼요. 모수개혁 당시에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이 기준 소득 월액 103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대비 23만 원이 감소된 80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원 대상을 80만 원 미만을 축소하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분들 중에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득 신고를 하향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기준소득 월에 90만 원, 100만 원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가입자들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A값이 낮아져서 모든 가입자의 급여 수준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기준이었던 10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동안에 주었던 분들한테 안 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03만 원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사장님. 그리고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기가 계속 돈을 내고 나서 나중에 못 받을 그런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연장되긴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수익률만 유지해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 정도로 예상되지만 연금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미래 세대가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이 있는 건 이해하시죠? 당연합니다. 예. 네, 물론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지만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대에서 국고 투입을 통해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36년부터 GDP 1.25%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 투입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국고 투입이 가능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고가 얼마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약 1조 정도 투입됩니다. 네, 2024년 기준 9,084억이고요. 1년에 1조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OECD 다른 국가들은 크레딧, 저연금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죠. 예. 네, 다음 장 띄워주세요. 그리고 OECD가 2022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이 미비해 조세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관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 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 운영비의 1.7%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기관인데 이 운영을 국가가 부담을 안 하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떠넘긴 게 맞아요? 아마 예산당국에서는 이제 수익자들이 그걸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는 국고지원 연 10조 원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상당 부분도 일반 회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는 국고가 지금 운영비에 100억 원 그리고 전체 1조 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여하튼 이렇든 뭐 운영비를 지원해주든 크레딧을 확대하든 하는 부분은 기금의 그런 기금이 써야 될 돈을 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금 운용을 늘리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운용비 그 운영비라는 것도 뭐 그런 국가적인 적자적인 판단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